영국이 손흥민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BBC와 SKAI 스포츠가 동시에 사과했죠. 프리미어리그 전문가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대 미국 단 한 골로 런던 전체가 뒤바뀌었어요. 손흥민을 무시했던 영국 언론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골에는 어떤 마법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보시죠. 저는 그날까지 손흥민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먼 라우라는 이름으로 SKAI 스포츠에서 15년간 일해온 저였지만 그에 대한 제 판단은 틀렸습니다. 스튜디오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 증거죠. 동료 해설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앨런 시어러도 웃으며 동의했죠. 맞아요.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시아 축구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유럽 최고 수준에서는 한계가 명확해 보이네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손흥민의 최전성기는 지났고 이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 대표팀에서의 모습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BBC 스포츠 데스크에서는 한미전 프리뷰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동료 마크 로슨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이먼, 한국 대 미국 경기 어떻게 봐요? 미국이 압승하겠죠.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은 미국 상대로도 벅찰 거예요. 손흥민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가디언 신문에서는 더욱 신랄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콘은 이렇게 썼어요. 손흥민의 국가대표 커리어는 이미 정점을 지났다. 토트넘에서도 예전 같은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가 과연 미국을 상대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런던 전역의 축구 팬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토트넘 서포터즈 클럽에서 만난 팬들은 이렇게 말했죠. 손이는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선수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예전만 못해. 특히 국가대표에서는 더욱 그래. 제가 자주 가는 펍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스널 팬인 톰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였던 적이 있나요? 그냥 좋은 선수 정도였죠. 포체티노가 잘 써줬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죠. 경기 며칠 전 SKAI 스포츠 편집회의에서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한미전은 큰 관심사가 아니야. 미국이 쉽게 이길 테니까. 손흥민 개인 플레이나 좀 주목해보자고. 저는 그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손흥민의 쇠퇴를 보여주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의 전성기와 현재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보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는 손흥민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경기 당일, 저는 런던의 집에서 TV를 켜고 앉았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흥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킥오프 휘슬이 울렸을 때 예상대로 미국이 공을 잡았습니다. 크리스티안 풀리식과 웨스턴 맥케니가 중원을 장악하며 템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예상대로네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미국 선수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패스를 주고받았어요. 점유율도 65대 3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뭔가 이상했어요. 미국이 공은 많이 잡고 있었지만 정작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수비진이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김민재가 공중볼을 따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런데 15분경 한국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이 중원에서 공을 잡더니 정확한 패스를 뿌렸어요. 그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사이드라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죠. 제 심장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평소 국가대표에서 보던 손흥민과는 달랐거든요. 더 날카롭고 더 집중되어 보였습니다. 이거 좀 다른데요. 저는 무의식 중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TV 화면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영국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한국이 생각보다 조직적이에요. 특히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이 예상보다 날카로워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20분이 지나자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경기가 아니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점유율에서 앞서고 있었지만 한국의 역습이 점점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았을 때 제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침착하고 더 계산적이었죠. 이상해요. 뭔가 다른 선수 같은데. 저는 혼잣말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5분경 한국이 만든 기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동경이 힐킥으로 공을 돌렸고 그 공이 손흥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었어요. 손흥민은 그 공을 받자마자 미국 수비수 2명을 순식간에 제쳤습니다. 이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보기 힘든 플레이인데 저는 무의식 중에 일어서서 TV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런 손흥민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영국 해설자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뛰어난 개인기네요. 손흥민이 보여주는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아는 그 손흥민일까요? 쇠퇴했다고 생각했던 그 선수가 맞나요? 그 순간 손흥민의 눈빛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확신과 집중력, 그리고 승부욕이 가득했거든요. 전반 17분, 손흥민이 중원에서 공을 받았을 때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이드로 빠져서 크로스나 올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일어난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공을 받자마자 손흥민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지면서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뭐야, 저 속도가. 저는 무의식 중에 소리를 질렀어요. TV 화면 속 손흥민은 공과 함께 미국 수비진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거든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카메라도 따라잡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가 다가왔어요. 타일러 아담스였죠. 미국 대표팀 주장이자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간단한 바디페인트 하나로 그를 제쳤어요. 이런 플레이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들었어요. 안토닌 로빈슨이었습니다. 풀럼에서 뛰는 빠른 윙백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공을 오른발에서 왼발로 순식간에 옮기며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의 왼발이 공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거든요. 공이 손흥민의 왼발을 떠나는 순간 저는 그것이 골이 될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궤적이 너무나 완벽했어요. 골키퍼 매트 터너가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는 각도였죠. 공이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이게 정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영국 해설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오 마이 갓. 손흥민이 해냈습니다. 이건 정말 환상적인 골이에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런 골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동료 해설자도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어요. 2명을 연달아 제치고 완벽한 마무리까지.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실력이죠. 저는 TV 앞에 서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동료들과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한국 벤치에서는 코치들이 껴안고 기뻐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전화는 BBC 스포츠 데스크에서 걸려온 것이었어요. 사이먼, 지금 손흥민 골 봤어요?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당장 분석 기사 써야겠어요. 두 번째 전화는 스케이 AI 스포츠 편집장이었습니다. 사이먼, 응급 상황이에요. 손흥민 골이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트위터 트렌딩 1위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저는 급하게 트위터를 켰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손흥민이 미쳤다. 이게 아시아 축구라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골 본 지가 언젠데. 진짜 레전드급이야. 리트윗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5천, 1만, 2만. 멈출 줄을 모르더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 손흥민을 비판적으로 봤던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솔직히 손흥민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 골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여전히 월드 클래스네. 아니, 이 나이에 이런 골을 넣다니. 정말 대단한 선수야.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본 골이 진짜일까요? 정말 제가 쇠퇴했다고 생각했던 그 손흥민이 넣은 골이 맞나요? 그때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앨런 시어러였습니다. 사이먼, 우리가 손흥민을 완전히 잘못 봤나 봐. 이 골은 정말 특별해.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골이 터진 지 10분도 안 되어 제 세계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BBC 스포츠 데스크였어요. 평소에 냉정하기로 유명한 편집장 마이클 존슨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이먼, 지금 당장 스튜디오로 나와요. 손흥민 골에 대한 긴급 분석이 필요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긴급 분석이요? 그냥 좋은 골 하나 넣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야. SNS 반응을 봐요. 완전히 폭발했어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BBC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걸리는 거리인데 그날은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마음이 급했거든요.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편집진들이 손흥민 골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각도별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 각도에서 보면 정말 환상적이야. 슬로 모션으로 보니 더 대단하네. 터치 하나하나가 완벽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시아 축구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진행자가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이먼, 손흥민의 골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며칠 전까지 손흥민을 비판했던 제가 갑자기 그를 칭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정말 뛰어난 골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마무리는 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플레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는 과정도 그렇고 각도를 만드는 센스도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가속력과 볼 컨트롤, 그리고 마무리까지 모든 면에서 월드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 자신이 놀랐어요. 정말 제가 한 말일까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 손흥민 골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평소 축구에 관심 없던 제 와이프의 메시지였어요. 여보, 지금 뉴스에서 한국 선수 골 나오던데 정말 멋있더라. 당신이 말하던 그 선수 맞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BBC 라디오에서는 손흥민 골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의 골 말이에요. 한 청취자가 전화로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 축구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골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프리미어리그 수준이에요. 또 다른 청취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맞아요. 특히 마지막 슈팅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각도도 그렇고 파워도 완벽했죠. 저는 차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손흥민을 비판했던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그 골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집중해서 봤어요. 첫 번째로 본 것은 손흥민의 첫 터치였습니다. 공이 그에게 오는 순간 그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뛰어난 게임 리딩이었죠. 두 번째는 수비수를 제치는 과정이었어요. 단순히 스피드로 제친 게 아니라 바디 페인트와 방향 전환을 완벽하게 조합했더군요. 세 번째는 마지막 슈팅이었습니다.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정확히 때려 넣었어요. 이건 정말.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SKAI 스포츠 편집장이었어요. 사이먼, 내일 아침 특집 프로그램 진행해 줄 수 있어요? 손흥민 특집이에요. 손흥민 특집이요? 네. 시청자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이런 관심은 처음이에요.
아시아 선수로는 말이죠.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손흥민 특집을 제가 진행한다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 그를 비판했던 제가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20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경기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동점골을 넣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크리스티안 풀리식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계속 돌파를 시도했고 웨스턴 맥케니는 중원에서 롱패스를 뿌려댔죠. 점유율도 70%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밀리기 시작하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 선수들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침착하게 압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수비 시에는 자신의 진영까지 내려와서 볼을 따내고 공격 시에는 정확한 타이밍에 전진했죠. 마치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지휘관 같았습니다. 후반 25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의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타일러 아담스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김민재가 깔끔하게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그 공이 중원의 이동경에게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클리어하거나 사이드로 빼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동경이 보여준 플레이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뒤에서 압박해오는 풀리식을 등지고 있던 이동경이 갑자기 힐킥을 했어요. 공이 그의 발 뒤꿈치를 맞고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뒤쪽의 황희찬에게 정확히 전달되었죠. 뭐야, 저게! 저는 깜짝 놀라서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방금 본 게 진짜인가요? 국내파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했다고요? 황희찬이 공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손흥민에게 패스했어요. 손흥민은 그 공을 받자마자 이강인을 찾았고 이강인은 다시 백패스로 김민재에게 전달했습니다. 김민재가 롱패스를 뿌리자 최전방의 조규성이 받아서 다시 손흥민에게 연결했어요. 불과 10초 만에 7번의 패스가 이어진 거였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 말이죠. 영국 해설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한국이에요. 믿을 수 없는 패스 워크입니다. 동료 해설자도 흥분해서 소리쳤죠. 특히 이동경의 힐킥이 환상적이었어요. 저런 테크닉을 국내파 선수가 보여주다니. 저는 TV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가요? 한국 선수들이 정말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국 선수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 당황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풀리식이 동료에게 뭔가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더 강하게 압박하라는 뜻인 것 같았죠. 하지만 한국은 그 압박마저 여유있게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후반 30분, 또 다른 명장면이 나왔어요. 미국의 프리킥 상황에서 웨스턴 맥케니가 강력한 슈팅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김승규 골키퍼가 환상적인 세이브로 막아냈어요. 그 공을 잡은 김승규가 빠르게 손으로 던졌는데 받은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받자마자 터치라인을 따라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2명의 미국 수비수가 쫓아왔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죠. 저 스피드가 33살 선수의 스피드인가요? 저는 무의식 중에 소리쳤습니다. 손흥민의 주력이 전성기만큼 빠르게 느껴졌거든요. 중원에 도달한 손흥민이 이강인을 찾았어요. 이강인은 원터치로 다시 손흥민에게 리턴 패스했고 손흥민은 그 공으로 미국 수비진을 완전히 뚫어냈습니다. 비록 마지막 슈팅은 골키퍼가 막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때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해설 일을 하는 친구 피터였어요. 사이먼, 지금 한국 경기 보고 있어? 이거 완전 다른 수준인데?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충격받고 있어. 이런 한국은 처음 봐. 바로 답장이 왔어요. 특히 손흥민이 대단해. 단순히 골만 넣는 게 아니라 게임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어.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손흥민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플레이어로 진화해 있었어요. 후반 35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이 코너킥을 얻었어요.
손흥민이 직접 키커로 나섰습니다. 그가 공을 세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긴장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손흥민이 공을 찼습니다. 공이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골 에어리어로 날아갔어요. 김민재가 점프했지만 공은 그보다 조금 앞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공을 조규성이 발리슛으로 연결했어요. 공이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향했지만 미국 골키퍼 매트 터너가 간신히 손끝으로 쳐냈습니다. 비록 골은 되지 않았지만 그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세트피스 전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주는 플레이였거든요. 경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90분 동안 본 한국의 플레이는 제가 알던 아시아 축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손흥민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월드클래스였고 저는 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죠. 경기가 끝나자마자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더선 신문사였어요. 스포츠 에디터인 제임스 코튼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이먼, 지금 당장 칼럼 써주세요. 손흥민에 대한 완전한 재평가가 필요해요. 재평가요? 네. 이 경기 이후 손흥민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확실한 월드클래스예요. 전화를 끊기도 전에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이먼, 내일 아침 뉴스 메인으로 나가야 해요. 손흥민과 한국 축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급하게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봤습니다. 트위터는 완전히 난리가 나 있었어요. 손흥민 진짜 레전드다. 오늘 경기 보고 소름 돋았어. 솔직히 손흥민 많이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틀렸네. 여전히 월드클래스야. 한국 축구 수준이 이렇게 높았나? 완전 다른 팀 같은데? 가장 놀라웠던 건 평소 아시아 축구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시아 축구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한국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특히 손흥민은 정말 대단해. 리트윗과 좋아요가 실시간으로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관련 트윗들이 트렌딩 상위권을 모두 차지했어요. 그때 제일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토트넘 공식 서포터즈 클럽 회장인 톰 헨리였어요. 사이먼, 오늘 경기 봤어요? 우리 소니가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손흥민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그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30분 후 SKAI 스포츠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긴급 생방송이 있었거든요. 스튜디오에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 리버풀 주장이었던 스티븐 제라드, 맨유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 그리고 아스널 출신 이안 라이트까지. 제라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손흥민을 과소평가했어요. 오늘 경기를 보니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게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해요.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리더십을 보여줬죠. 이안 라이트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세요. 공격할 때는 최전방에 있다가 수비할 때는 자신의 진영까지 내려와요. 이런 헌신적인 플레이는 진정한 월드클래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손흥민을 비판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사이먼, 오늘 손흥민의 경기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그동안 손흥민을 잘못 봤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그가 진정한 월드클래스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잘못 봤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손흥민이 포체티노 시스템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 그가 어떤 시스템에서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의 리더십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개인 기량만 뛰어난 게 아니라 팀 전체를 이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런 선수를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 길에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이먼, 정말 솔직한 평가였어요. 저도 손흥민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아시아 축구를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BBC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손흥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 청취자가 전화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를 보고 완전히 놀랐어요. 손흥민이 이렇게 뛰어난 선수인 줄 몰랐거든요. 또 다른 청취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맞아요. 특히 후반전 플레이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선입견을 가지고 선수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다짐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늘 본 손흥민의 모습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그동안 그에 대해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손흥민의 과거 영상들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검색한 건 2019년 챔피언스리그 맨시티전이었어요.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한 그 경기 말이죠.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 번째 골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페프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를 상대로 혼자서 경기를 뒤집어 놓은 거였습니다. 이걸 보고도 제가 어떻게 그를 과소평가할 수 있었을까요? 화면 속 손흥민은 오늘 본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침착하면서도 폭발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팀을 생각하는 플레이였죠. 두 번째로 찾아본 건 2020년 부상에서 복귀한 첫 경기였어요. 아스널과의 노스런던 더비였죠. 6개월 동안 부상으로 고생했던 손흥민이 복귀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골을 넣고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뭔가 뜨거워졌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는지 보이네요. 제가 손흥민을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의 멘탈리티나 프로 정신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로 본 영상은 2021-22 시즌 골든 부츠를 차지했을 때의 하이라이트였어요. 23골을 기록하며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에 오른 그 시즌 말이죠. 영상을 보면서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즌을 보내고도 제가 그를 의심했다니. 특히 마지막 경기 노리치전에서 넣은 두 골이 인상적이었어요. 골든부트를 확정짓는 골들이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골을 넣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포체티노와 함께했던 시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2016년 첼시전에서 넣은 그 유명한 골부터 시작해서 2017년 도르트문트전, 2018년 맨유전까지 하나하나 다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포체티노가 손흥민을 키운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성장한 거였구나.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손흥민과 포체티노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감독이 선수를 활용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킨 거였던 거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영상 시청을 멈췄어요. 그리고 트위터를 켰습니다. 뭔가 글을 써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한미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였어요. 그동안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대에 오해받은 천재였습니다. 트윗을 올리고 나서 조금 후회가 됐어요. 너무 솔직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30분 후 반응을 확인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수백 개의 리트윗과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사이먼, 정말 솔직한 트윗이네요. 저도 손흥민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죠. 이런 솔직함이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한국 팬이 남긴 것이었어요. 번역기로 돌려보니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팬들이 당신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해요라는 뜻이었어요. 그 댓글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니까요.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이먼, 오늘 오후에 특별 프로그램 할 건데 손흥민 재평가 특집이에요. 메인으로 나가줄 수 있어요? 재평가 특집이요? 네. 시청자들이 어젯밤 트윗 이후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손흥민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한다고 하네요. 점심시간에 혼자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오후 방송 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손흥민 관련 기사들을 읽어봤어요. 오늘 아침부터 영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그에 대한 재평가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가디언 손흥민, 우리가 놓친 진정한 월드클래스. BBC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 더선 손흥민은 어떻게 편견을 이겨냈나. 모든 기사가 비슷한 톤이었어요. 그동안 영국 언론이 손흥민을 과소평가했고 이제는 그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기사는 인디펜던트의 칼럼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손흥민을 의심했을까? 그 답은 간단하다. 편견 때문이다. 아시아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저 역시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니까요. 오후 방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스튜디오로 향하면서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아시아의 팀이 아니에요. 한국은 축구로 신뢰와 품격을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과 아시아 축구를 어떤 시각으로 보실 건가요? 편견 없이 순수하게 축구 그 자체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축구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편집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이먼, 정말 훌륭한 방송이었어요. 시청률도 평소보다 30% 높았고 반응도 폭발적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수백 개의 메시지와 멘션이 와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손흥민을 직접 인터뷰해본 기자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사이먼, 손흥민은 정말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를 인정해주니 정말 기뻐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을 하나 더 봤어요. 몇 년 전 영국 방송에 나온 인터뷰였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비판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로 된 댓글들이 계속 달렸죠. 모두가 제 솔직함에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